남과 북이 북한 방문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 대략적인 합의를 마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상호 왕래를 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 11개 항에 합의한 공동 보도문을 일사천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네. 어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그렇죠.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죠. 대화는 물론이고 북한이 과연 평창 올림픽 때 도발하지 않을까,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과 우려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17일 만에 벌써 3번이나 회담을 열었고 각각 회담이 끝날 때마다 공동보도문이라고 하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합의한 것은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3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인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대표단 참여를 사실상 확정짓는 그런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단일팀 공동 입장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인원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의가 됐어요. 그런 합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사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인원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오냐, 이 방법도 문제였는데 육로를 통해 오기로 됐고 또 육로가 지금 3개가 있었던 그 육로 모두가 개방이 됐다는 점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육로를 선택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감안한 우리의 요구도 있었고 북한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본인도 원했고 그렇게 해서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김정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북한 정권과 체제를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육로를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역시 특히 지금 경의선 동해선 1번 국도와 7번 국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08년 금강산 그 관광객 사건,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로 해서 막혀있던 길인데 이번에 이제 북측 대표단이 내려오고 또 우리 인원들이 또 올라가고 하면서 길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의미는 있는데 이거는 그것이 일회성으로 열릴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 교류의 길이 될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눈 사이에 그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어제 그 또 공동 합의문 채택 함께 보셨을 텐데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막혔던 문이 남북한 관계는 열렸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문 자체가 판문점을 통해서 한다. 이 정치적인 문이 열렸다기보다는 보다 더 다원적인 문이 열렸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오이사 조치로 인해 가지고 닫혀 있던 이 개성공단 쪽으로 개성 쪽으로 이래 내려오는 그 문. 그 다음에 또 박광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닫혔던 이 금강산을 통한 이 문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물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 육로를 통해서 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열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이것이 단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보다 더 연속적으로 앞으로 그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것하고 맞물려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묘에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일단 이러한 닫혀 있는 그런 세 가지 문 자체가 열릴 계기가 됐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런 새로 이 문들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제시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보니까 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제 개화식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랑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지금 남북 공동보도문이 나왔고 그랬지만 사실 공동보도문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올림픽에 우리가 부르는 그 용어를 북한은 평창이라는 말을 뺐단 말이죠. 예. 그리고 공동 입장이라든지 단일팀 구성, 물론 뭐 그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더 평화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걸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가는 이런 나름대로 상징성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를테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스 하키팀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의 북한 선수 일부가 참여하는 것이고 예. 또 결국은 그 모든 구성에 이 전권을 코치에게 준다고 하니까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걸 뭐 부각시키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건은 아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북한의 행태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거기에 조금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번에 북한이 그러면은 왜 그 평창 올림픽이라는 말을 평창을 뺐을까 예.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이 평창 그 동계 올림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그 한자어를 뭐 안 쓴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한자를 우리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좀 의미 있을 때는 한자를 안 쓰는데 예. 이번 경우도 꼭 겨울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이 자체는 뭐냐면 바로 북한식 표현이고 이 올림픽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행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시사한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개최하는 소위 그 국제적인 이 동계 올림픽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민족 평화 제전과 같은 이런 평화 올림픽과 같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도 주인이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강하게 시사하기 위한 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이제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공동 행사도 개최하고 또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해서 남북 선수들 공동 훈련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를 예. 두고 지금 뭐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북한까지 가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는 거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고 지금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를 흔들림이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밝혀진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 또 그걸 개선을 위해서는 대화도 하고 교류도 확대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으니 그 대북 제재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북한 인원들이 우리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원이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원이 어쨌든 그 행사가 어떻고 장소가 어떻다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원이 올라감으로써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뭐 애써서 의미를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역시 우리 정부도 그런 대북 제재의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고 북한의 그 얕은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는 그런 노력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스키장을 이용을 하고 또 금강산에서 공동 행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스키장 이용하는 비용도 우리가 좀 지불을 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또 현금을 내면 또 이게 또 제재 위반이 되고 어떻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비용을 현금으로 준다든지 이걸 결국 위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 박사님 보실 때는 마식령 스키장이 좀 부각되는 이런 의미,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북한 측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상당히 또 소중히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그 우리 공동 훈련을 하도록 했다 하는 것은 예. 저는 오히려 북한 측에서의 의미보다는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미래라든가 예. 이 그 그림 속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오히려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우리가 남북한 교류 협력이라든가 한창
활성화됐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설악하고 그다음에 금강산하고 원산 그리고 또 이 마식령 이것하고 사실 연결되니까 관광 벨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남북한 교류 관광 사업의 그 활성화라든가 발전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려놨습니다. 플랜을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물론 이 한 번 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의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남북한 교류 협력이 이게 활성화되고 발전됐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반드시 열려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우리도 남북한 그 공동 훈련, 소위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이다 하는데 의미를 더 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업적이 바로 마식령 스키장이거든요. 김정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김정은이 그 스포츠 또 주민을 사랑하는 친화, 주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아마 매우 제한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도 금강산 관광이 마식령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확대가 된다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도 되는 것이고 아마 기대감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모든 것은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 그 문이 계속 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북이 지난 9일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에서 3개 항에 합의를 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가 이 평창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군사당국회담 개최 그리고 남북관계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 협상으로 풀어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세 번째 항, 남북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산가족 상봉 문제거든요. 근데 어제 차관급 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북한이 그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여기에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또 이것을 이행 실천하는 그 아이템 속에는 여러 가지 무슨 북한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계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타의 남북한 관계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관심을 두는 것은 역시 한 가지다. 그게 바로 뭐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또 여타의 남북한 관계 여러 가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소위 민족 대제전이라고 하는 이런 문을 여는 아주 큰 계기로 일단 삼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까지나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군사 부문 회담 그리고 또 여타의 그 남북한 관계 문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거론될 수준이지 이번에 무슨 뭔가 결정을 한다든가 그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된 건 이것도 역시 북한은 아주 중요한 정치적 카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고 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소위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돼야만 당연한 어떤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돌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이 열리거나 혹은 이것이 개최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항상 북한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뭐 여기에서 예외적인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그 식당 종업원, 여종업원들 그것하고 어떤 의미에서 맞바꾸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때가 아니다 하고 판단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죠. 네. 고위급 대표단 얘기도 뭐 논의는 됐지만 어제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뭐 언제 나올지에 대한 또 좀 궁금증도 자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결국 지금 이제 북측 인원이 남측으로 내려오는 날짜가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북측 대표단이 내려오는 거는 2월 7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 확정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아마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볼 거예요. 이제 선발대들도 오갈 것이고 예술단 오가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인물을 내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결심을 할 텐데 뭐 우리가 예측하듯이 북한의 2인자가 내려와서 미국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과연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이 2월 8일이고 우리나라가 전야제 차원에서 금강산을 방문해서 문화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북한에 있어서는 정규군 창설일 70주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날이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큰 열병식을 개최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예, 결국 지금 이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예. 평양 인근 비행장에서 대규모 병력 또 이런 군사 퍼레이드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이 열병식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인데 말하자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인데 예. 북한은 정부 창립을 48년 9월 9일에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군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2월 8일이거든요. 예. 근데 2월 8일 공교롭게도 평창올림픽 개최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야제가 금강산에서 만약에 열리고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 최신 무기들을 갖다 놓고 열병식을 연다고 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피해서 그것이 맞물리지 않도록 하고 북한이 만약에 자기들의 군사력을 과시한다면 우리도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억제와 대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 되겠지요. 정 박사님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이제 북한은 본래 그 소위 핵 개발 이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핵무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그런 위협을 그 수단이 갖고 있다 예. 이런 것을 우리한테 먼저 이해를 시키고 인식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남북한 교류라든가 이래 한다 그건 바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번 경우도 사실은 그 28 정규군 창설 기념회를 저쪽에서 강력하게 하고 예. 자기들의 어떤 그 시위를 굉장히 그 성대하게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들은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기에 소위 평화축전에 참여하는 것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인상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행태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